SBS 스튜디오 블랙은 코로나 이후 더 심해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SBS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김석호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SBS의 기획, 인식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마음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먼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불평등한 분배라고 이제 제가 그 제목을 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방역의 기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항상 그런 지원들은 일이 한번 터지고 한참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방역 과정에서조차 특정 집단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냐. 그 착한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손실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거가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사실 착한 임대인 프레임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집단 간 갈등이, 그런 갈등과 혐오가 더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부추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블루칼라, 소위 생산직, 대개 이제 생산직이면서 임시직인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들의 실직 경험이 정규직 화이트 칼라보다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었고요. 임시직과 일용직의 실직 경험이 정규직, 소위 얘기하는 상용직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 지표로만 보면 다른 어떤 집단에서의 고용률은 그냥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 고용률이 조금 올라간 곳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정규직이라든가 뭔가 혜택이 좋다라든가 안정적이라든가 이런 직종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직종에서 고용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되게 좋은 일자리를 찾죠. 그런 미스매치가 결국에는 이런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고, 요즘에 이제 저도 서울대학교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학년으로 쓰라고 하면 그 4학년이 그렇게 많아요. 4학년이 가장 많은 인구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을 할 때 아예 등록 학기로 표본 추출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이 교육 시장에도 없고 노동 시장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직 포기자들이 청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낙담 구직 포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수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가 되는 측면입니다. 자산의 격차는 아마 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주거비의 상승과 겹쳐서 더 심해졌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판단이고요. 자산 감소 측면에서도 임시직과 일용직의 자산 감소가 좀 심각하다라는 거. 통계청 자료로 보면 자산도 왜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서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 증가율이 점점 더 소득 분위별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1분위의 순자산은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2.9% 증가했는데 5분위는 5.5% 증가하고 있다는 거, 뭐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소득 감소, 자산 감소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거고, 이분들이 대개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 실업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감소가 자산 감소로 이어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이
계속 가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에서 감염의 위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노출된 것 같지만 이 방역이라는 전 사회적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그 비용을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2%에 달합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그 여성들이시고 학부모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간쯤 하는 학생들, 아예 못하는 학생들인데 이 중간층이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중위권 학생은 감소하고 있고 상위권 그리고 하위권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의 기능이 약화된 부분들을 사교육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결국 사교육 기회라는 거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의 41%가 부모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서 사교육을 못 받게 되고 그렇게 사교육 기회가 없는 사람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 그 성취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경제적 차이, 그러니까 뭐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임금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 부모 경제력 차이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다시 자녀 세대의 어떤 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어떤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자녀 돌봄 노동 시간의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맞벌이 여성, 전업주부, 맞벌이 남성, 그리고 헛벌이 남성, 사실 모든 집단에서 이 돌봄 노동 시간의 그 증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 거고요. 그 비율이 특히 맞벌이 여성, 전업주부에서 높게 나타난 거죠. 그 사실 직장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지 어떤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장은 이 가족 친화적으로 함께 돌봄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그냥 남성들 반성해라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돌봄 노동에 관해서 어떤 돌봄의 부담에 관해서 조직이, 기업이 함께 짊어지고 그런 능력이 없는 조직이나 기업은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사실 코로나와 혐오인데요. 국민인식조사를 살펴보니까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기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 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혐오와 차별은 증가할 거고 결국 그런 어떤 혐오와 차별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취약한 부분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우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악화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코로나19의 이전에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1980년 이후에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겪으면서 좀 성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또는 성장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불거지는 게 있는 거지 실제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이게 특정 뭐 방역을 잘하고 못하고 또는 특정 어떤 그 정치인이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문제로 좀 이렇게 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빠지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결국 사회적 부담, 우리 모두의 이제 비용 내지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한국 사회가 뭐 투자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가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수치는 한국인의 상위 10%가 지금 80%의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경향, 소수 10%가 내는 세금의 부담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은 대부분 어떤 조사를 보니까 증세를 한다면 상위 10% 집단에서 더 많이 걷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사회 재원과 어떤 재정을 둘러싸고 어떤 그 사회 집단 간 갈등에 저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돈은 많아도 통합이 안 되고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는 구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제도 어려워질 겁니다.